네, 109번째 상견노트입니다. 오늘 앞에 분이 소통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수업 받으시는 분 중에 곧 전역하실 분이 계세요. 군생활을 한 40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이렇게 베란다에 잠깐 나갔다 들어왔죠. 수업하다가.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오늘 정말 춥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김 소장님은 군대 안 갔다 왔어요? 근데 정말 추웠거든요. 오늘처럼.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 오래 계시다 밖에 나오시면 민간인한테 춥다고 하면 추운 거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민간인한테 군대 안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에 대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에 그분이 밖에 나갔다 오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우, 추워라! 이러시는 거예요. 좀 전에 저보고 안 춥다고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업 들어올 때는 안 추웠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추운 줄 알았던 거지. 근데 곳에 추워졌던 거예요. 왜 아침에 따뜻하다 갑자기 추웠을 때 있잖아요.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소통의 핵심은 상대방이 어떤 하는 표현을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9번째 상견노트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상을 보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면 세상을 좀 따뜻하게 만드시는 분 있죠.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마음이 차가운데 이 사람을 만나면 따뜻해지는 기분.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개의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릴게요.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할 수 없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다리가 이제 장애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 어머니는 그렇지만 이 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아끼고 예뻐해주고 장애아로 취급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딸 주려고 딸기를 이렇게 맛있는 딸기를 사왔습니다. 딸기를 사왔는데 이 딸이 포크로 이렇게 딸기 집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딸이 다리 하나가 부러진 포크로 딸기를 집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훌륭하다 우리 딸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왜 멀쩡한 포크 두고 부러진 포크로 먹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영훈이도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맞네 하고 멀쩡한 포크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뭐 엄마가 훌륭한 우리 딸 그래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멀쩡한 놔두고 왜 그래 부러진 거 버리고 이것으로 먹어 하면서 부러진 포크는 빼고 멀쩡한 포크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감사합니다 엄마라고 한 게 아니고요. 갑자기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싫어요. 이 포크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데 왜 그러세요? 하면서 펑펑 울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정말 미안하구나. 네가 왜 그랬는지 알겠다. 우리 딸 그렇지만 충분히 사랑스럽단다. 세상이 편견을 가진 사람보다는 편견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 딸이 왜 포크를 다리 하나 부러진 걸 썼는지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에피소드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우리 애완견 가게 보면 애들이 늘 이렇게 창문에 붙어가지고 막 강아지 구경하잖아요. 그 열심히 강아지를 구경하던 소년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 소년이 한 마리의 강아지를 유심히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소년한테는. 그래서 참지를 못하고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년이 가진 돈은 뭐 한 3,000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주인 아저씨한테 물어봅니다. 아저씨, 저 강아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물어봤죠. 애완견 얼마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완견 얼마 합니까?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뭐 비싼 건 더 비싸기도 하겠지만. 그 주인 아저씨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란다. 그랬더니 저 강아지는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저 강아지는 팔지 않는단다. 저 강아지가 이 소년이 찜해둔 강아지예요. 팔지 않는단다. 왜 안 팔아요?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강아지는 다리를 쫄르걸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팔 수가 없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년이 그럼 저 강아지 제가 살게요. 방금 말했잖니. 저 강아지는 팔지 않는단다. 왜 팔지 않으시는데요? 저는 저 강아지가 마음에 드는데. 너는 왜 저 강아지를 살려고 하니? 그랬더니 소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저도 한쪽 다리가 불불해서 다른 아이들처럼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강아지에게는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자기는 저 강아지를 꼭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강아지도 같은 가격에 팔라고 하면서 3,000원을 주고 나머지는 천천히 갖겠다고 하고 그 강아지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너무 강아지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 두 이야기가 좀 맥이 통하시죠? 네, 그랬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분, 앞에 딸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소녀 이야기, 뒤에 소년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좀 따뜻해짐을 느끼시죠?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 이들은 자기 상황을 비하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소년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 때문에 사물이나 동물을 더 따뜻한 마음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숨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게 시련을 희망으로 바꾸는 두자,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다리가 붉지만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보통은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죠. 여러분, 보통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움직이는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손을 안 펴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죠. 표시가 안 나게. 거의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늘 감추려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홍쌤은 안 그러시지만. 절대 오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기 좋고. 근데 그게 감추려고 하시는 분은 늘 모자를 쓰거나 뭘 덮으려고 하시죠. 근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용기가. 근데 오히려 그런 용기를 발휘하면 주변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더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감추려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 마음이 어때요? 좀 서늘해지고 차가워지고 추워지지 않습니까? 왜? 왠지 벽이 자꾸 느껴지니까. 넘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시련이 있을 때 그걸 희망으로 바꾸려고 하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뭐 큰 세상 말고 그냥 우리 주변 세상. 주변 세상이 따뜻해지다 보면 세상이 따뜻해지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용기가 뭘까요? 용기. 용기란 무엇인가? 이 투사 아시죠? 투사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투사가 겉보기에는 참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시련이 많죠. 이렇게 깔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뚫리기도 합니다. 끔찍하죠? 뭐 심지어는 뭐 이 뒤통수가 뚫려가지고 눈으로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사진 보니까.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이것이 위험한 경기라고 해야 되나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어느 유명한 투사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용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겁이 없어서 황소와 싸운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겁이 나서 황소와 싸우지 않는다면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겁이 나는데도 황소와 싸우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네, 그럼 용기는 뭘까요,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용기라는 것은 두렵지만 그걸 뭐 하는 거다? 극복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을 때 그걸 드러낸다는 것은 두렵죠. 그렇지만 그걸 극복할 때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용기라는 건 두렵지만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컴플렉스가 있거나 단점이 있을 때 그걸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뻔뻔한 사람이 아니고요. 참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진짜 용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이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리자와 남동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리자라는 소녀와 그 5살짜리 남동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리자라는 소녀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남동생하고 동시에.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남동생은 항체가 생겨가지고 병이 나아버렸어요. 근데 약이 없어요. 근데 남동생은 저절로 나아버린 거예요. 항체가 생겨가지고 기적처럼. 그럼 이 리자라는 누나는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 누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유일한 방법. 약이 없어요. 동생은 살았어요. 몸에 뭐가 생겼다고? 항체가. 그럼 누나가 사는 방법은 동생의 피를 수혈해주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5살짜리 남동생의 피를 누나한테 수혈해주면 항체가 들어가겠죠.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묻습니다. 5살 꼬마 남자애한테. 꼬마야, 네가 누나한테 피를 줘야 누나가 살 수 있단다. 어떻게 할래? 5살짜리 겁나잖아요. 바늘 이만한 거 꼽을 주면.
그 남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방법밖에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하고 수혈을 했대요. 그 수혈을 하면서 이제 피가 누나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 누나가 이제 얼굴에 화색이 돌더래요. 화색이 도는 걸 보고 이제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누나는 살 수 있단다. 그러니까 이게 꼬마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기뻐하기보다는 창백해지면서 간호사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럼 전 이제 죽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꼬마의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5살짜리 꼬마는 뭘 하는 줄 알았어요? 언니한테 피를 주면 죽는 줄 알고 수혈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두려웠겠죠. 그렇지만 누나를 살리기 위해서 용기를 냈던 겁니다. 이런 게 진짜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좀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시면 용기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따뜻해지고 주변도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런 추운 날씨쯤 아무것도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09번째 강의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